자, 다시 마이바티스 리졸트 맵 프로젝트 7까지 했고, 프로젝트 7이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 프로젝트 8 바람직한 형태, 이건 아직 안 했는데, 프로젝트 7에서 뭐가 바람직하지 않냐면 이 부분 DTO가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수강 DTO인데 이만큼만 수강 테이블의 그 필드들에 해당하고, 얘네들은 아니야. 얘네들은 뭐 스튜던트나 뭐 렉처나 그런 데에서 조인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풀잭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고, 점점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배보다 배꼽이 커져서 정작 수강 테이블의 필드는 이렇게 6개인 건 고정이지. 그런데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이거랑 조인 저거랑 조인할 일이 늘어나면서 이게 점점 늘어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지저분하고 마음에 안 들게 돼. 그걸 어떻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마이바티스 8 프로젝트 리절트 맵, 그러라고 있는 게 마이바티스 리절트 맵인데, 이게 뭐냐면 별건 아니에요. JPA는 자동으로 해주는 거야. JPA는 소속 학과 정보를 끌고 와서 그 디파트먼트라는 속성에다가 넣어주죠. JPA는. 그것처럼 그 지금 수강 테이블에서 수강 DTO에 이건 학생에서 끌고 오는 거고, 이것은 렉처랑 조인해서 끌고 오는 그 정보들인데, 이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면 점점점 지저분해져요. 그러지 말고 JPA처럼 JPA의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JPA라면 여기에 스튜던트 객체가 있고 여기에 렉처 객체가 있겠죠. 그 JPA처럼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기능으로 구현하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JPA는 자동이지만 마이바티스는 수동이야. 그래서 리절트 맵을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테이블에서 쭉, 보통 그 여러분이 회사 가면 조회할 때 뭐 보통 한 서너 개씩 테이블 조인을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서너 테이블에서 조인해서 가져온 정보를 하나의 클래스에 다 우겨 넣지 말고, 그러면 지저분해져요. 그리고는 객체별로 좀 나눠서, 그러니까 JPA처럼 JPA는 소속 학과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디파트먼트 객체에 넣어서 그 스튜던트의 디파트먼트 속성의 객체로 넣어주죠. 그런 식으로 객체 단위로 이렇게 조회 결과를 넣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바티스에서 또 JPA의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같은 거를 구현하자. 그게 마이바티스 리절트 맵 기능을 이용하면 돼요. 구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노테이션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맵퍼 XML 파일에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이바티스 구현할 때 어노테이션만 가지고 구현했지, 마이바티스 맵퍼 XML 파일을 안 만들었죠. 그런데 마이바티스는 그 어노테이션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고 XML로만으로 구현할 수 있고, 아니면 둘을 반반 섞어도 되고, 이게 선택 가능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리절트 맵 기능은 뭔가 어노테이션 간단하게 한두 개로 안 돼. 좀 입력할 내용이 많아요. 입력할 내용이 많은데 그걸 어노테이션으로 구현하는 게 오히려 나는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맵퍼 리절트 맵 기능만큼은 나는 XML 파일에 만드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그 예제를 만들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 지금까지 SQL 문장들은 다 어노테이션으로 구현했었죠. 그 어노테이션으로 구현했다는 말이 이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그 자바 파일에 SQL을 어노테이션으로 이렇게 넣어줬죠. 뭐 이거 깔끔하고 뭐 별 군더더기 없고, SQL은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어노테이션은, 참, 리절트 맵은 어노테이션으로 구현하면 너무
숫자분해. 그래서 XML에 구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full qualified name. 이 말이 자바 클래스 이름에 소속 패키지까지 다 붙인 게 full qualified name이에요. qualified가 그러니까 소속을 다 밝힌다는 얘기예요. qualified. 소속을 다 밝힌다. 또 이런 거지. 그냥 리스트 클래스라고, 리스트라고만 안 부르고 자바 밑에, 유틸 밑에 리스트 이렇게 다 소속을 밝히는 거. 이게 full qualified class name이에요. 이 용어로 알기 바라고. 여기. 스튜던트 컨트롤러. 이건 클래스 이름만 딱 말한 거죠. 근데 full qualified name은 net.skh.controller. 그 아래에 있는 스튜던트 컨트롤러다. 소속을 다 밝힌 거. 자, 마이바티 8 프로젝트를 만들고 설명합시다. 자, 그런데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하고 매우 유사한 프로젝트를 또 만들 때 하나하나 다 만드는 게 귀찮죠. 복붙, 스프링 툴 스위트에서도 편하게 복붙할 수 있어요.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마이바티스 8이 마이바티스 7하고 매우 유사하고 조금 다르니까 조금 다른 걸 다 새로 만들기 귀찮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달라. 이 부분은. 여기에는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니까 요거 말고 얘는 말고 나머지 컨트롤러, DTO, 매퍼 컨트롤 클릭하는데요. 컨트롤 클릭 이건 거의 똑같아. 조금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마이바티스 8 와서 마이바티스 8에서 여기 net.sk 클릭해놓고 컨트롤 V 하면 쭉 들어오죠. 그 안에 있는 클래스까지 쭉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리소스도 리소스 열고 여기 얘도 아마 될 거야. 컨트롤 클릭 스태틱 템플릿 어플리케이션 점 프로퍼티스까지 다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여기 와서도 리소시스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이건 안 되네. 아, 여기는 안 되네. 하나씩 해야 돼. 스텝. 아이, 이건 한꺼번에 안 되네. 불편하게. 수강, 이건 되겠지. 수강, 이 템플릿 수강 디렉토리 컨트롤 C 하고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오케이, 이건 된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는 어차피 여기 툴잭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복붙하고 자, 스튜던트 DTO 뭐 똑같고 똑같는 건 맞나? 아, 참 없구나. 새로 만들어야 되네. 스튜던트 DTO는 원래 7에 없었던 거라서
새로 만들어주고, 렉처 DTO도 없던 거라서 새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강 DTO는 있었지만은 수정됐어요. 복붙한 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수강하고 상관없는 다른 테이블에서 조인해서 가져온 것들이 지저분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러지 말고 JPA처럼 JPA에서 이런 걸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객체로 넣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수강 매퍼도 이제 매퍼가 수정돼야지. 수강 매퍼. 매퍼가 좀 수정됐고, 무엇보다도 XML이 이렇게 XML 파일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수강 배포.xml 바로 다음 페이지에 수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그 바로 지금 수정하지 말고 이전 페이지 버전, 좀 이 장황한 버전, 이 장황한 버전을 일단 실행해 본 다음에 앞 페이지의 소스 코드 그대로 일단 실행해 본 후에 그 다음에 이 간결해진 이 페이지의 소스 코드로 수정해서 또 실행해 보고 이 수정은 좀 이따 해봅시다. 수원투 컨트롤러는 그대로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일걸? common.css 이 부분 달라졌다. 수강 list.html 이 부분이 달라졌어요. 기능은 똑같은데 좀 깔끔하게 구현했다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봅시다. 자, 이제 그 수강 객체에다가 다 몽땅 다 채우지 않고 저렇게 렉처 테이블에서 조인해서 가져온 건 렉처 객체에 넣고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조인해서 가져온 건 스튜던트 객체에 넣어가지고 수강에다가는 이렇게 객체만 넣어주면 훨씬 깔끔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처럼. 그러기 위해서 렉처 DTO, 스튜던트 DTO 만들고 수강에서 뭔가 조회해 올 때 흔히 렉처에서도 조인해서 가져오고 스튜던트에서 조인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조인해서 가져오는 이유가 바로 이 수강 테이블에 이 외래키가 있기 때문이죠. 렉처 아이디, 스튜던트 아이디 이 외래키로 조인을 하죠. 외래키가 있고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처럼 이렇게 했고 JPA처럼 완전히 JPA랑 똑같이 구현하려면 이 부분을 빼야지. 여기 JPA의 경우는 외래키는 여기 빠지죠. 그런데 뭐 그건 JPA 규칙이고 DTO는 내 맘대로 구현하면 되니까 굳이 렉처 아이디, 스턴트 아이디 이 외래키를
DTO에서도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빼도 되지만. 왜냐면 lecture id가 궁금하면 여기 lecture.id를 보면 되니까. 그렇지만 뭐 굳이 뭐 인티저 하나 뺀다고 메모리가 크게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자, 그렇게 조회해 오는 수강 매퍼인데 SQL은 당연히 똑같아요. 어느 부분만 달라졌냐면 이 부분만 달라졌어요. find all, result map, result map. 자, result map 기능을 사용하겠다라는 선언 어노테이션이고, 여기서 이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은 이 result map의 id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메소드 이름하고 result map의 id, 즉 result map의 이름하고 다르게 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다른 거긴 해. 얘는 result map의 이름이고 얘는 메소드의 이름이에요. 근데 뭐 굳이 다르게 할 이유가 없어서 똑같이 했어요. 이 result map에다가 뭘 구현해야 되냐면 조회 결과 칼럼을, 이게 조회 결과 칼럼이죠. 이만큼은 수강 테이블에서 가져온 그 칼럼들이고, 이 부분은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고, 이 부분은 렉처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죠. 이 조회 결과 칼럼들을 이렇게 객체에 쪼개 넣을 거예요. 이건 수강 DTO의 속성에다 바로 넣고, 얘네들은 스튜던트 객체에다가 넣어가지고 수강 DTO의 스튜던트 객체에 넣고, 얘네들은 수강 DTO의 그 렉처 객체 속성이 있죠. 그 렉처 객체에다 넣고, 이렇게 스튜던트 객체, 렉처 객체, 이런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에 해당하는 객체에다가 쪼개서 넣을 거예요. 그 쪼개 넣는 방법을 정의하는 게 이게 리절트 맵이고, 리절트 맵은 좀 지저분하니까 XML 파일에 구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강 매퍼.xml 파일 만들어서, 근데 반드시 그 수강 매퍼.java, 수강 매퍼.xml 이름이 당연히 일치해야 되고 대소문자까지도 같아야 되죠. 그리고 또 당연히 같은 디렉토리에 있어야 해요. 뭐 장황하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요 앞부분 세 줄, 이건 언제나 똑같이 세 줄 그대로 언제나 똑같이 입력하면 되고, 다섯 번째 줄 매퍼, 네임스페이스, 이게 지금 우리가 스튜던트 매퍼를 만들고 있죠. 스튜던트 매퍼의 full qualified name을 오타 없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result map, 자 이게 드디어 result map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ID, 이 ID가 바로 여기 요 ID, 이 ID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 꼭 메소드 이름하고 똑같을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딱 여기하고만 일치하면 돼요. 여기하고만 일치하면 되고, 메소드 이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type, 이건 DTO 클래스의 full qualified name을 적어주면 돼요. DTO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는 안 적어도 돼. DTO 클래스만. 지금 find all 메소드의 return type를 보면 리스트도 있고 수강도 있지만 DTO는 수강이잖아. 이 DTO 클래스의 full qualified name만 여기다가 타입에다가 적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조회결과 컬럼에 요러요러한 것들을 요러요러이다 넣어라. 를 한 줄 한 줄 한 줄 다 적은 게 리절트 맵의 내용이에요. property가 속성명, 이 속성에 넣어라. 컬럼, 조회결과 컬럼을. 조회결과 컬럼에 요 컬럼, 요 컬럼, 요 컬럼을 요 속성에 넣어라고. 이거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요 컬럼, 요 컬럼, 요 컬럼은 스턴트 객체 요 속성에다 넣어라죠. 그래서 여기 자바 타입, 스턴트, 참 이거 렉체구나. 렉처 객체의 요 속성에다 넣고 얘네들은 스턴트 객체의 요 속성에다가 넣어라. 이게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JPA는 이게 자동이지만 마이바티스는 수동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 결과를 조회결과 컬럼을 여기 이 속성에 넣어라. 이게 컬럼 속성. 그리고 여기 이게 태그가 다 리절트인데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부분만 리절트가 아니라 아이디예요. 우리 예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라이머리 키는 다 아이디지.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 여기도 아이디. 여기 렉처 객체의 아이디 속성에 넣어야 되는 것은 아이디가 아니라, 여기가 왜 스턴트 아이디야? 여기 오타 났네? 버그네? 버그가 있었네. 렉처 아이디죠. 여기 렉처 아이디, 스턴트 아이디가 바뀌었다. 다음 것도 바뀌었나? 여기도 바뀌어 있네. 강의 예제 버그가 있었네요. 왜냐면 조회결과 컬럼에 여기 조회결과 컬럼에 여기 아이디는 수강의 아이디야. 수강의 아이디고 스턴트의 아이디는 요거죠. 조회결과 컬럼의 스턴트 아이디, 렉처 아이디가 여기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냥 아이디는 수강의 아이디니까. 요거 스턴트 아이디가 스턴트.id에 들어가야 되고 렉처 아이디가 lecture.id에 들어가야 되고. 자, 그걸 하나하나 다 적어준 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property, 이 single valued association 속성명이 뭐냐? 그게 property죠. 여기도 오타, 결국 또 오타. ID.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의 속성명이 이거죠. 이거 렉처, 스턴트. 이 속성명을 말해요. 속성명. 이게 수강의 속성들이지. property. 속성, property. 그래서 여기 어소시에이션도 그 수강 DTO의 렉처 속성. 이 렉처 속성의 타입은 요 클래스 타입이다. 이것도 풀 퀄리파이드 네임으로 적어줬고, 이 렉처의 속성을 이렇게 채우고, 스턴트에 이렇게 채워라. 라는 거죠. 좀 길어서 그렇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또 좀 타이핑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자, 그나마 다행히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가 생략한 거예요. 여기다가 오토매핑 true라고 적어주면 칼럼명과 속성명이 같은 것들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행히 우리 DTO 클래스는 그 조회결과 컬럼명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 생략할 수가 있지. 단 ID는 생략 못해.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건 생략 못해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컬럼명하고 속성명하고 다르기도 하지. 조회결과 컬럼명은 렉처 아이디인데 이걸
lecture.id에 넣어야 되죠.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많이 귀찮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가면은 마이바티스로 이 리절트 맵을 사용할 일이 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JPA가 편한 건 아는데 보통 회사에서 조인을 할 때 뭐 테이블 한 열댓 개를 조인하기도 해요. 열댓 개를. 그리고 SQL이 그래서 SQL이 조회하는 SQL 명령, select 명령 하나인데 그게 50줄, 60줄 정도 되기도 해. 그런데 백엔드 개발자 한 5년 차쯤 되면 한 50줄, 60줄 되는 조인도 한 10개쯤 하고 SQL 명령 하나 길이가 50줄쯤 되는 그런 SQL은 맨날 하는 일이니까 익숙하게 잘 해. 그런데 그런 복잡한 조회를 JPA로 하는 것은 JPA 책들이 많이 없어서 JP로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그 복잡한 50줄 정도 되는 복잡한 조회를 JPA로 구현한 걸 할 줄 알 정도로 JPA를 깊게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현업 가면 정말 복잡한 조회일수록 SQL로 조회를 많이 하고 그렇다면 마이바티스를 써야지. 그러면 그런 복잡한 조회는 조인을 뭐 한 테이블 대여섯 개가 뭐야? 뭐 10개씩 조인하고 하니까 그걸 저렇게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으로 객체로 나눠 넣지 않고 그냥 DTO 하나에다 쭉 넣으면 그럼 속성이 뭐 그 객체의 속성이 4, 50개쯤 되겠지. 정말 지저분해지지.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되는 그런 마이바티스 기능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자, 이제 DTO. 이 수강 DTO에 스튜던트 속성이 있고, 스튜던트 속성 안에 스튜던트 NO 속성, 학생 이름 속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달라지지. 이제 이렇게. 이게 좀 더 객체지향답잖아. 자, 연습 문제. 뭐,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 그 스튜던트 조회할 때, 이거 JPA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으로 구현했던 거고 똑같은 거죠.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조회할 때 소속 학과 정보를 리절트 맵 기능을 이용해서 디파트먼트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속성에 채워라. 딱 구현해 볼 만한 연습 문제죠. 답은 뭐 이렇게 쉬워요. 좀 읽어보면 되겠고. 자, JPA 프로젝션. 이것도 먼저 만들어서 JPA6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행해 본 다음에 설명해 봅시다. JPA 프로젝트니까 그래둘로
자, JPA6 프로젝트 봅시다. 앞에서 구현했던, 마이바티스 구현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 기능을 JPA로 구현하는 거예요. 이거 구현해놓고, 그 다음에 JPA 프로젝션 기능도 적용할 텐데, 그건 다음에. 일단은 그냥 마이바티스로 방금 구현했던 수강 목록 조회를 JP로 구현하기. JP라고 꼭 그래들 프로젝트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메이븐으로 해도 돼. 그렇지만 좀 안 어울리지. 자, 스튜던트 엔티티,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없죠? 없어도 돼. 소속 학과 정보 조회 안 할 거라면은, 이게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이 뭐, 안 하면 틀린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소속 학과 정보 필요 없다. 그러면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그 디파트먼트, 그거 구현 안 해도 돼. 이 경우는 필요 없어서 구현 안 했어요. 그럴 경우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대신 있으면 됐지. 외래키. 렉처 엔티티도 프로페서를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으로 프로페서를 구현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프로페서 아이디 외래키 그냥 놔둬도 되고 선택 가능해요. 자, 수강 엔터티, 여기는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을 구현했어요. 스튜던트 아이디 대신 스튜던트 엔터티 속성, 렉처 아이디 외래키 대신 렉처 엔터티 속성. 이게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이죠. 그러면 마이바티스 같은 경우는 귀찮게 조인하는 SQL, 조인해서 가져오는 SQL도 구현해야 되고, 이렇게 쪼개 넣어라. 리절트 맵도 구현해야 되고, 앞에서 귀찮았죠? 그런데, 자, JPA 리포지토리는 다 자동이야. 뭐 구현할 거 없어. SQL 구현 안 해도 되고, 리절트 맵 구현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쪼개서 들어가요. 그래서 컨트롤러만 딱 구현하면 되죠.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 뷰는 아까 거의 그대로지. 왜냐면 이 뷰는 DB에서 조회할 때 마이바티스로 조회했는지 JP로 조회했는지 뷰가 알게 뭐야. 그냥 객체 구조가 저 구조로 전달되기만 하면 되지. 지금 뷰 소스 코드는 아까 마이바티스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훨씬 간단하게 앞에 마이바티스 구현했던 거하고 같은 기능인데 훨씬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JPA도 50줄, 60줄 되는 복잡한 쿼리도 JPA로 구현할 수 있어요. 단 그 정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JPA를 깊게 공부해야지. JPA의 단점, 공부할 자료가 부족하고 공부하기가 어렵다. 장점, 일단 공부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많아서 구현은 정말 쉬워. 그리고 단점이 또 있긴 해요. 아무래도 성능은 SQL로 직접 구현하는 게 성능 튜닝에 더 좋아요. JPA가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SQL이 최적의 성능을 보장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뭔가 자동으로 되는 게 사람보다 더 효율적이고 빠르지 못한 경우가 아직은 많아요. 아직은. 그래서 여전히 최고 성능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은 C로 짜잖아. C나 C++로. 자바 같은 언어, 자바나 파이썬 같이 편한 언어든 아직 C나 C++ 같은 언어의 성능을 못 따라가죠. 근데 내가 보기에 그거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개입되는 순간 또 얘기가 달라져. 여담이긴 한데 아직 컴파일러 기술은 한 3, 40년 전에 그 컴파일러 만드는 이론은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요. 2, 30년도 더 됐어. 그 이론 가지고 여전히 컴파일러를 만들어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렇게 효율적인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건 인공지능 정도는 택도 아니고 그냥 고급 컴퓨터 이론에 의해서 가급적
효율적인 기계어 코드를 만들어내는 최적화를 해요. 그런데 그 소스 코드를 기계어 코드로 효율적인 기계어 코드로 변환하는 그 최적화에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세상이 이제 곧 올 거야. 그때 되면은 나는 파이썬으로 간결하게 편하게 짰는데 인공지능이 그걸 효율적인 기업 코드로 바꿔주는 거지. 마치 C로 짠 듯이. 이런 세상이 내 생각에는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전공까지는 안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거, 그것은 익숙해져야 돼요. 앞으로 개발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개발자만 살아남을 거야. 즉, C나 C++로 열심히, 이게 지금 옛날에는, 이게 옛날 여담이지만 좀 계속할게. 예를 들어서 옛날 한 2, 30년 전쯤에는 어셈블리어로 아주 작고 효율적인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 왜냐면은 C나 C++로 사람은 좀 편하게, 어셈블리어보다는 C나 C++이 훨씬 편하지. 그런데 컴파일러라는 멋진 도구가 그 C나 C++로 이렇게 구현했을 때 그걸 효율적인 기계 코드로 바꿔줘. 또 굳이 힘들게 어셈블리어로 구현하던 게 필요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어셈블리어 개발자들이 사라졌죠.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후는 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2, 30년 전에는 C나 C++로 효율적으로 코딩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 왜? 인공지능이 효율적인 코드로 바꿔줘.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켜서 효율적인 그런 코드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대신 살아남겠죠. 여러분, 인공지능 자체를 전공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공부는 꼭 해야 돼요. 오케이. 되돌아와서. 아무튼, JPA. 아직은 JPA가 SQL로 다 하나하나 짜는 것보다는 느려요. 편하긴 한데 좀 느려. 여담이었고. 자, 여기서 뭘 개선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는 화면에 출력되는 것은 요런 것만, 학번 이름, 강좌명, 연도학기, 학점, 재수강, 뭐 이런 것만 출력됐지만, 조회할 때는 아예 엔터티를 조회했잖아. 엔터티로 조회되니까, 자동으로 조회되니까, 지금 수강의 모든 필드들, 그 다음에 여기 렉처의 모든 필드들이 다 채워졌어요. 좀 JPA가 자동으로 이렇게 조회해서 여기에 채워주는데, 이 속성들 다 채우고, 이 스턴트의 속성들 다 채우고, 렉처 속성들 다 채웠어요. 또 조회된 수강, 조회된 스튜던트, 조회된 렉처 정보가 이 엔터티에 다 채워져 있어. 화면에 출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싹 다 조회됐어요. 모든 속성이. 자, 이게 웹 서버 프로그래밍. 스프링은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죠. 이건 괜찮아. 왜냐면 조회 다 됐지만 조회된 내용을 저렇게 화면 출력을 서버에서 타임리프가 서버에서 실행돼 가지고 요 출력 HTML 만들어서 웹브라우저로 전송되는 건 딱 요거에 해당하는 HTML 태그들만 웹브라우저로 전송돼서 그려졌잖아. 괜찮아. 웹서버 프로그램은 이렇게 간결하게 짜도 돼. 그런데 프론트엔드가 있다면 저렇게 엔터티 클래스를 통째로 그냥 프론트엔드에다 전달해 준다는 얘기는 모든 속성을 다 준다는 얘기야. 이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딱 프론트엔드한테 줄 수 있는 내용만 걸러줘야 돼. 조회된 엔터티 객체를 통째로 프론트엔드한테 다 주는 건 당연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자 정보, 프론트엔드한테 현재 사용자 정보를 줘야 돼. 이름,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로그인 계정 아이디 이 정도만 줘야지. 비밀번호, 그치?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싹 줘? 말이 안 되죠. 유저 엔티티 객체를 통째로 프론트엔드한테 주는 것은 개인정보 털리는 거지.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다 프론트엔드 세상이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편하긴 한데 이제는 이게 필요해요. 뭐냐면 엔티티 클래스에서 딱 원하는 것만 딱 조회하고 원하지 않는 건 조회하지 않고 걸러내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그게 JPA 프로젝션 기능이에요. 이게 JPA는 이게 필요해. 근데 마이바티스는 이 기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바티스는 어차피 수동이잖아.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잖아. 조회도 수동이죠. 어차피 내가 조회하는 SQL을 내가 짜야 돼. 이렇게. 여기서 딱 프론트엔드한테 줘야 되는 필드만 조회하도록 SQL을 짜면 되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는 SQL에서 딱 필요한 칼럼만 조회되게 그렇게 SQL을 짤 수도 있고 아니면 리절트 맵에서 조회는 몽땅 다 했지만 리절트 맵에서 여기서 딱 여기 오토 매핑 안 하고 이렇게 딱 줘야 되는 것만 딱 여기서 걸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SQL은 그냥 편하게 예를 들어서 마이바티스는 select 그 스튜던트 학번하고 이름만 프론트한테 줘야 된다 라고 하면 아예 SQL을 이렇게 짜면 딱 스튜던트 NO하고 이름만 조회가 되죠. SQL을 아예 이렇게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게 안 하고 SQL은 그냥 편하게 다 조회하게 이렇게 짜놓고 이 리절트 맵에서 이 경우는 스튜던트겠지? 스튜던트 find all 이렇게 리절트 맵을 걸러내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조회 결과를 다 채우지 말고 자 이렇게 SQL을 이렇게만 구현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SQL을 이렇게 구해냈다면 리절트 맵으로 딱 오토매핑 안 하고 이렇게 해주면 딱 이거 두 개만 채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도 있고 마이바티스는 어차피 수동이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JPA는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채우는 걸 막는 JPA 프로젝션 기능이 필요해요. 이런 것만 채우고 이건 채우지 말아라고 JPA한테 알려줘야 돼. 별로 구현이 어렵지 않은데 뭐 구현 소스 코드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구현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